명언 속 인생. 마크 트웨인 편.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835년 하늘에 헨리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76년에 한 번 지구를 찾아오는 혜성입니다. 바로 그 해에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노인이 된 그 아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헨리 혜성과 함께 왔으니 내년에 혜성이 다시 오면 그것과 함께 떠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 최대의 실망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정말로 1910년 헨리 혜성이 다시 나타난 바로 다음 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예언을 정확히 맞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크 트웨인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작가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세상을 웃게 한 작가였지만 그 자신의 삶은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35년 11월 30일 미국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에서 세뮤얼 랭온 클레먼스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으로 세상이 알게 될 사람입니다. 그가 자란 곳은 미시시피강 변의 해니벌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강과 마을이 그의 문학의 원천이 됩니다.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뛰놀던 그 배경이 바로 그의 어린 시절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1살에 아버지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자 소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인쇄소 견습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규 교육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미시시피강의 증기선 워터 조종사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필명 마크 트웨인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뱃사람들의 용어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수심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강 위에서 보낸 시절이 그의 정체성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증기선 운항이 중단됐고 트웨인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서부로 갔습니다. 은광에서 일확천금을 노렸지만 실패했고 대신 신문기자가 됐습니다. 기자로 일하며 트웨인은 유머러스한 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865년 발표한 짧은 이야기 캘러베러스 카운티의 유명한 뜀뛰는 개구리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면서 그는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트웨인의 글은 특별했습니다. 당시 미국 문학은 유럽의 문체를 흉내내고 있었는데 트웨인은 미국 서민들이 실제로 쓰는 말투로 글을 썼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사투리, 뱃사람들의 은어, 거리의 유머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훗날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대 미국 문학은 허클베리 핀이라는 한 권의 책에서 나왔다고. 1876년 톰 소여의 모험, 1884년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출판됐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소년들의 모험담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허클베리 핀은 노예짐과 백인 소년 헉의 우정을 통해 인종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작가로서 트웨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의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고 그의 강연은 어디서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강연장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최고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1870년 트웨인은 올리비아 랭던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리비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지적이고 섬세한 여성이었습니다. 트웨인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고 평생 그녀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독자이자
편집자로 여겼습니다. 그가 쓴 모든 글을 리비가 먼저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 아름다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뒀고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트웨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명성, 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트웨인의 인생 후반부는 상실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트웨인은 글로 큰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지키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그는 새로운 발명과 사업에 투자하기를 좋아했는데 자신이 사업을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가장 크게 투자한 것은 페이지 식작이라는 자동 조판 기계였습니다. 트웨인은 이 기계가 인쇄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는 너무 복잡해서 자주 고장났고 결국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더 뛰어난 경쟁 기계가 나오면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 투자 실패로 트웨인은 파산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빚더미에 앉은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명언에서 말한 것처럼 그를 공경에 빠뜨린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기계의 가치를 확실히 안다고 믿었던 그 확신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웨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빚까지 모두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60이 다 된 나이에 그는 전 세계를 도는 강연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대에 서서 사람들을 웃기며 한 푼 한 푼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책임감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지만 트웨인이 잃은 것 중에는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896년 세계 강연 여행 중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큰딸 수지가 뇌수막염으로 2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아버지를 가장 닮았던 딸이었습니다. 트웨인은 딸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상실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1904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 리비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4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글을 먼저 읽어준 사람,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떠난 것입니다. 트웨인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몇 년 뒤에는 막내딸 짐마저 간질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트웨인은 4자녀 중 3명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세상을 그토록 웃게 한 사람이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가장 깊은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시기 트웨인의 글은 어두워졌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냉소가 짙어졌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그의 깊은 고통이 글에 스며든 것입니다. 말년에 트웨인은 흰 양복을 즐겨 입었습니다. 어디서나 눈에 띄는 그 모습은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재치 있는 이야기꾼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상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트웨인은 자신이 헨리 혜성과 함께 태어났다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835년 혜성이 왔을 때 태어났으니 혜성이 다시 오는 1910년에 떠날 것이라고 그는 반쯤 농담처럼 반쯤 진담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1910년 4월 20일 헨리 혜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21일 마크 트웨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4살이었습니다. 76년에 한 번 오는 혜성과 함께 왔다가 그 혜성과 함께 떠난 것입니다. 마치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잘 짜인 이야기 같았습니다.
위대한 이야기꾼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의 삶에서 나온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을 안다고 확신했다가 파산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되지만 잘못 아는 것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확신을 갖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배웠습니다. 트웨이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태어난 날과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이다. 그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웃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슬픔은 혼자 견딜 수 있지만 기쁨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려면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가 함께함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습니다. 트웨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웃음과 성공의 이면에 저마다의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확신에 찰수록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장 많이 웃긴 사람이 가장 깊은 슬픔을 견디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아내 리비와 딸들이 잠든 뉴욕의 우드론 묘지에 함께 묻혔습니다. 그토록 사랑했지만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들 곁으로 마침내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마크 트웨이는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꼽히고 그의 재치 있는 명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인용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트웨이는 세상을 웃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파산과 상실이라는 깊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가 웃으며 마주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확신에 찬 순간일수록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